네, 네, 안녕하십니까. 유니티 TV의 교통사 전문 프로와 함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 김 프로님과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주제를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보험사 자문제도와 함께 지금 요즘 신체 감정에서 요즘 여러 가지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맥브라이드 장애 가이드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험사나 공제업의 장애인 자문이라는 제도라는 것이 간단하게 어떤 것입니까?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그 보험회사 공제업 자문위는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교통사고 이후에 나의 신체에 대한 보상 또는 이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가지고 피해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의학적인 판단을 의뢰하는 보험회사 공제업의 전문의를 뜻합니다. 근데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지금 피해자들한테 피해 보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보험회사 공제 자문은 자기 어떤 영리를 위해서 그 회사 설립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공제 자문은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네들 자문위 의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기본 지침이 그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문위한테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즉 자문이라는 것은 보험회사 쪽 공제주 쪽에 의한 그들을 위해서 자문을 요청한 의사입니다. 전문의. 그러다 보니까 즉 고양이한테 생사를 맡기는 객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환자분들 치료를 받게 되면 대부분 이제 장애가 예상된 사건들은 보편적으로 피해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치료한 의사가 환자 상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환자분이 발급한 장애 진단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객관성 있고 공정한데 그걸 갖다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 진단 끊어가지고 보험사에 이제 제출해서 이렇게 장애 나왔으니까 인정해 달라는데 보험사 쪽에서는 그 인정을 합니까? 보험회사 쪽에서는 인정을 안 하죠. 99%가.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보험회사 쪽에 두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환자를 그 주치의가 발급해 주는 게 좀 공정성이니까 환자 상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사실 어떤 그 객관적으로 신빙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환자 편에서 너무 좀 의존적으로 좀 이렇게 좀 불쌍해서 도와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이제 발급을 한 각종 검사를 토대로 그걸 제시를 해도 보험에서 또 믿지를 않아요. 대학병원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네들이 환자를 살펴보지 않는 모 대학에 수시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교수를 토대로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기준도 한 두 군데 받아요. 한 군데에서 좀 유리하게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다 그러면은 그걸 또 인정을 안 해요. 자기네들 자문위한테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좀 자기네 유리한 것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더 선호도 하고 그쪽 계속 또 의뢰를 하게 되고 지금 그런 악의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자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자문위에 대한 회신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자기들한테 또 불리하면은 그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 아니고 또 다른데 또 자문의사한테 보내서 어쨌든 자기들이 구미에 맞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신을 기다렸다가 그걸 가지고 결국 피해자 측하고 협상한다 하는 상당히 참 불합리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참 안타깝네요. 자, 그런데 요즘 이제 맥브라이드식 장애 평가 방식을 가지고 이제 손해배상에서는 합의든 소송이 진행하고 있는데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가이드라는 그 책자를 일반인들은 뭐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은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가이드라는 책자를 가지고 보험사에서 실제로 실무에도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소송 시 감정 의사들도 이 맥브라이드 장애 가이드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더욱이 안타까운 거는 법원에서도 지금 이 가이드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장애평가 그 기준 책자가 있어요. 자료집이라고. 거기에는 보면은 그 직업 개수라는 그 자체가 없고 장애율 그 기준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열되어 있거든요.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뭐 이런 데에서는 그 기준을 이제 자료를 복사해가지고 재판부에 참고 자료를 이거 보십시오. 이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판사님을 이제 약간 좀 압박시키는 그런 처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은 잘 좀 못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 현실적인 피해 보상에서는 좀 피해자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약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 가이드 책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 중요한 거는 그 가이드로 참고만 하면 좋은데 이 자료를 만든 편찬위원들이 주로 의료 간호사, 보험사 측에서 근무했던 전직이든 현직 의료 간호사들과 실제로 자문의로 활동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다수가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가이드를 만드는 데 직접 관여를 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문제된다는 것이죠. 물론 자기들은 이게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실제로 실무를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 봤을 때도 어쨌든 보험사 입장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평가를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 자료일 뿐이지 실제 신체 감정에 대한 부분에서 감정의사는 본인의 판단에 의한 감정을 맥브라이드 원서를 가지고 판단해서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가이드 자체에 대한 부분은 그냥 참고한 정도로 해야지 피고 측에서 이 부분을 감정 보완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더라도 그게 흔들리지 않고 본인 소신대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재판부도 그렇고 요즘 신체 감정 의사들도 장애평가 가이드에 많이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한번 자문 제도하고 장애평가 가이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소송 실무를 지나다 보면은 상당히 이런 장애에 대한 것이 결과적 피해 보상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이것이 결국 피해 보상에 상당히 어떤 결정적인 어떤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이 장애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잘 다뤄야 될 분야입니다. 이거 부연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저는 보험회사 자문의사보다는 보험회사에 고용된 어르팀 간호사, 이분이 좀 저는 갑질적이고 악의적이고 아주 저는 나쁘다고 이렇게 더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그 식물인간이 되었다 가정했을 때 저에 대한 그 평가 기준을 이 간호사가 기초 초안 작성을 모든 영상기록, 업무기록 각종 이제 보상과 지금부터 이제 같이 공유해가지고 정보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작성을 해요, 초안을. 근데 이 심사 간호사라는 그분이 어느 자문을 자기네 자문의사한테 보낼 때는 반드시 이렇게 요청사항을 제안을 보냅니다. 모범 답안이 아예 답안지가 나와 있어요, 그냥. 다만 그 영상 CD나 이런 것은 이제 간접적으로 그 자문의사가 보고 잠깐 수정만 할 뿐이지 거의 회신 자문을 모범 답안을 작성한 것을 메일로 자문의한테 보내면은 자문위를 걸어볼 때 2주 정도 이내에 일반적으로 이제 답변을 보내주는데 거의 뭐 대필만 할 뿐이에요. 이게 거의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은 그 보험회사 공기업에 소속된 그 간호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환자에 대해서 교우가 예를 들어서 식물인이나 1인 8시간이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줄 텐데 설사 12시간은 안 줄 망정 8시간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치더라도 기왕증에 대해서는 뭐 30% 이렇게 더 추가로 악용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또 항우치료비 뭐 있어봐야 기저귀값이 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된다는 등 뭐 특별하게 재활치료가 필요 없다는 등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누락한 채 단순한 뭐 이렇게 자문에 대한 회시만 요지만 좀 적어서 그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총액을 금액을 산정할 때는 금액이 실제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팀 간호사가 좀 너무 악의적인 부분들이 있는 분이 종종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자문제도와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가이드 책자 관련된 문제점을
한번 다뤄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